결혼에 연관돼서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이라면 저녁에 의자 사지 마라. 저녁에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가 다 좋아 보인대요. 배고플 땐 장 보지 말래요. 이건 먹는 거니까 바로 아시네요. 먹는 거에서 다 맛있어 보여. 전부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배고플 때 장 보면 실제 많이 사거든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울 땐 연애하지 말래요. 왜냐면 자기랑 정말 잘 맞지 않아도 웬만하면 만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는 홀로 설 때 연애하고, 의자는 오전에 사고, 장은 배부를 때 보고. 그러면 리스크를 좀 더 줄이겠죠. 그리고 연인이 부부가 헤어질 때 가장 많은 이유를 뭐라고 하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는 뭐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이제 결혼하고 2년, 3년, 4년, 5년 살아볼수록 남편이라는 어떤 이 인간과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내 마음을 잘 알아듣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언어 체계가 다르고 또 내 말을 좀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얘는 뭐야? 한번 제가 여성의 심리 소개해 볼게요. 여성분들이 맞으면 맞다고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대부분의 여성은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어때요? 오,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자가 살을 빼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살을 빼고 싶어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안 빼요. 입맛이 도니까 빼고는 싶은데 자꾸 입맛이 돌아요. 자, 그러면 여성들이 나 좀 많이 쪘지? 라고 남편한테 물을 때 뭐라고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야, 나 많이 쪘지? 라고 할 때 남자들은 그냥 아니면 여기서 머뭇거려요. 이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비언어적 언어로 말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괜찮아. 안 쪘어. 아유, 딱 좋아. 자기야, 너무 마르잖아? 사람이 되게 없어 보여. 근데 자기 키에는 지금 68kg가 좋단 말이야. 좋아. 이렇게 말해도 여자분은 다 알아요. 근데 기분 좋아. 그 기분 좋게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연애를 합니다. 연애하다 다투는 일이 많아요. 그럼 여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오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지마. 가면 죽어. 빨리 사과해. 그럼 이제 남자가 이 뜻을 알아듣는 사람은 진짜 너무 미안하다, 진짜. 이러면 되는데 가도 돼? 나 네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더 열받게 돼 있어요. 말을 못 알아먹네, 이게.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남성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계속 겹치기 시작하면 우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이 사인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소통의 1번이에요. 뭐 예를 들어 여자분이 남편하고 백화점에 가서 오빠, 나 보라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분홍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여자분은 이미 자기가 뭘 살지를 찍어놨어요.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만. 둘 다 이쁘다는데. 다 어울린다는 말을 듣고 싶거나 자기의 뜻을 굳히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바라는 건 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소개할게요. 섬세한 거래요. 맞아. 내가 흘리듯이 말았는데 그걸 기억해내고. 뭐 이렇게 딱 옷 입고 왔는데 옷 너무 색깔 너무 잘 어울리신다. 맞아. 약간 자몽같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 자몽을 자몽은 아니래요. 자몽 안 같아, 아니야. 이거는 자몽 안 자몽은 같아. 빼달래요. 자몽은 네, 자몽. 빼달래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요. 남자끼리 친하다라고 하는 사이에서는 디스를 많이 해요. 근데 남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 방식을 여자한테 쓰는 집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기야 바지 너무 좋은데 와사비처럼 이게 와사비처럼 이게 자기야 자기 근데 옛날에 몸매 장난 아닌데 지금 장난꾸러기 됐네. 이런 개구쟁이 같은 이런. 남자는 이게 당신 특별한 사람이야. 넌 자기가 특별하니까 나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건 남자끼리의 언어를 이성에게 써버리는 남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들이 이제 연애할 때는 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때는 이성적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대요. 의욕을 샘솟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흥분 물질. 그냥 미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미쳐가지고 호르몬 나와가지고 막 집에 가다가도 자기야 이러고 하고 막.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성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 생활 해보면 남자가 계속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여성분들은 이 남자가 변했다고 계속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오빠 변했어. 그럼 이제 남자는 그냥 피곤하다. 나 지금 피곤해. 그럼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어떻게 해,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우리는 막 도파민이 나올 때 막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막 결혼 한 달 전에 상견례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진짜 어머니 잘 살게요. 그리고 몇 달 살다 어머니 못 살겠습니다. 종자가 똑같네요, 어머니. 근데 그런 집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자꾸 너무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언어에 대한 문제가 전 많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외국 가서 삶을 살기 어렵거든요. 해봐야 구경입니다. 해봐야 관광. 그래서 결혼하기 전이라면 사실 우린 조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국을 돌면서 결혼하기 전이라면 모국어가 좋은 남성에게 베팅하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도파민이 떨어지면 이 남자는 원래 자기 언어를 쓴대요. 그걸 모국어라고 해요. 그럼 모국어 확인하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부모님이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 영향을 준 스승. 이 남자가 많이 본 책, 영화, 음악, 도대체 뭘 듣고 자랐는지, 이 사람의 언어값이 뭔지, 그거를 보시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리스크를 좀 더 줄이겠죠. 그래서 오늘 결혼 전에 연인으로서 여기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탁월한 선택하신 거예요. 결혼하자니 불안하고 헤어지자니 아쉬워요. 내년 결혼을 목표로 준비 중인 예비 부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사랑해서 헤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주신 분 혹시 어디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연애 몇 년 차 정도 되셨어요? 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1년 같아요. 6개월 정도. 근데 결혼을 결심을 했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느끼시는 건지.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드는 고민이 결혼이라는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이 커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만약에 이 사람과 5년 뒤에, 10년 뒤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커서 주위에서 결혼해라고 해도
맞을까? 나는 결혼이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겨내면 되잖아. 내가 있잖아. 같이 해보자. 이런 마인드인데 여자친구는 그래도 일어나면 어떡해. 난 너무 무서워. 우리 뭐 계획해서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해? 우리 망하면 어떡해?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두려움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정이 느낄 수 있거든요. 넌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날 사랑하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웠구나. 섭섭하네. 서운하네. 근데 지금 남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왜냐면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외모지상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면 예쁘면 막 안 힘들어요?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미안해요. 예쁜 거에 내가 더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예, 세상은 이쁘나 안 이쁘나 다 힘들어요. 세상은 돈이 있으면 지키려고 힘들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편해서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분의 입장에서 힘들었는데도 저 사람네는 함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커플들을 많이 보셨는지 아니면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돼. 애들 때문에 그냥 산다. 그리고 그 사람네도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야, 너 결혼하지 마. 너 이게 힘들어? 장난 아니야. 어떠세요? 주위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결혼을 하면 우정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동지애로 만난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있던 사랑도 사라진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현실적이라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같이 이겨내면 되지 이러면 저는 이상적이다. 난 내가 현실적인 거다라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부모님은 좀 어떻게 사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 저희 부모님은 전혀 재정적으로 이렇게 뭐 뒤처지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돈 때문에 싸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불안해요. 왜냐면 제가 많이 벌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쩌면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불안하냐. 완벽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물, 최종 결과물에. 제가 오페라 연습할 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배우하고 오미미 투비우논 토르니 이렇게 하고 저기서 뭐 헤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이 여자하고 다시 만나서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쫙 끝나야 되는데 선생님이 5걸음을 걸어가고 쳐다보고 그쪽으로 가서 키스를 하고 끝나래요. 제가 이랬어요. 오미미 투비우는 5개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쳐다보라고 그랬지. 쳐다보고 가라고 그랬지. 창욱이 그게 뭐야?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키스의 시작이 뭐야? 예? 여러분 키스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키스의 시작이 뭐예요? 키스 시작이 뭐야? It's not so easy loving me. 도대체 한지 얼마나 오래됐길래 지금 신혼부부랑 오늘 연인 특집인데 키스의 시작은 시선의 끝이야. Am I lost? 여러분 키스를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에? 시선 없이 어떻게 키스를 해요? 에? 봐야지. 이게 이렇게 하긴 아니잖아요. 시선의 끝에서 키스가 나오고 시선은 어디에서 나와? 마음의 끝이야. 마음이 시선을 만들고 시선의 끝에서 키스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네가 이 여배우랑 헤어질 때 마음은 여기 두고 몸만 가야지. 그리고 이 시선의 끝에서 여배우를 보고 그리고 그 시선으로 와서 키스를 해야지. 근데 너는 선생님이 5걸음 걸어가라니까 하나, 둘, 셋. 보라니까 보고
그러니까 다 끊기는 거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전세 살다가 집도 사고 싶어요. 차도 바꾸고 싶어요. 아이도 낳고 싶어요. 아이도 잘 키우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만 생각하면 여기가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마치 남자가, 좀 그런 남자들이 있거든요. 연애할 때. 키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그 분위기를 만들고 처음에는 손 안 잡을 수 있는데 뭐 팔짱 끼고 뭐 산책 좀 할 수 있어요? 뭐 이러면 되는데 그냥 이제 키스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키스.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들은 그 감정선의 끝에서 키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키스 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키스 하시겠습니까? 저 엄청 잘하는데. 그러면 여자분들이 보기에 도대체 얘는 뭐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키스에 머리가 가 있지 말고 이 여자랑 스킨십을 안 해도 같이 산책하는 거에 이 설레임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 이 감정이 좋잖아요. 여자는 보통 손잡는 걸 허락해 줘요. 이 걷는 느낌이 좋으면. 근데 손을 잡았는데 어머 느낌이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시선을 불편하지 않게 맞추게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그런 완벽한 그림의 결혼, 이상적인 안정의 모습, 그거는 끝이라는 거예요. 삶의 그런 이상적 모습은 하나의 소소한 것에서 느낌이 좋으면 연결해서 어느덧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불안해졌어요? 그 소소한 것을 하는 사람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아. 돈이 없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뭔가 불평이 많고 싸우고 뭐 막 이래.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조건인데도 저렇게 사는데 난 지금 대단한 능력도 없는데 이 강을 굳이 건너야 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대에서 강연을 몇 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왔어요. 오빠가 군대에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오빠가 군대 간 건 찬스입니다. 새 오빠를 만날 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빠를 좋아했는지,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럼 여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다시 질문했어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게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 보였던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니까 주저주저하게 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여학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여학생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떡해. 솔직하다, 솔직해. 그래서 저는 좋아 보이는 남자가 아니라 좋아하는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남자분은 우리 여성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의지와 감정이 둘 다 있어 보입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을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뭐 이런 시예요. 자, 이건 되게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대요.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행복한 사나이래요. 왜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고독하지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대요. 그걸 찾으셨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그리고 서로 애칭으로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자, 그럼 애칭이 뭔지 소개할게요. 자기 둘만 부르는 은어를 애칭이라고 합니다. 자기야도 자기야는 애칭은 아니죠. 그건 남들 다 부르는 거니까. 여보, 자기야, 뭐 누구 엄마, 그리고 그냥 상대방 이름, 누구씨 이런 건 호칭. 자,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봐 주세요. 여성분들 중에. 강사님, 저희 남편은 저를 애칭으로 부르네요. 저한테만 부르는. 손 번쩍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어떻게 교정시설보다 훨씬 적네요? 저 재소자 모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20%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적으시네요. 네, 일단 뭐 다 한번 알아볼까 애칭? 저기 떼지라고 부릅니다. 떼지. 그 돼지를 이렇게 네. 귀엽게 부른 거예요? 네네. 살 빼라고 맨날. 그냥 살 빼라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나뽕. 나뽕. 저는 나유진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나뽕, 나뻥. 뻥카 쓴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찡찡이라고. 찡찡이. 네, 맞아요. 근데 찡찡이는 누가 봐도 찡찡대는 느낌이 나서 찡찡이. 그게 엄청 심해서. 네. 대부분 보면 되게 공격적인데요 애칭이.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거를 애칭이라고 하는 거죠. 돈벌레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돈벌레. 돈벌레. 근데 중요한 건 그 둘과의 관계에서 나온 그 애칭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자 보세요.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60년 살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누구 아빠라고 한 적이 없어요. 화상. 애칭이셨어요? 네, 말종도 많이 쓰셨고요. 맞죠. 말종 앞에 뭐가 들어가죠? 인간. 인간 말종. 아버지 혼 줄 알았어요. 율곡이, 태계이왕, 인간 말종. 자, 그러면 싱글이신 분 손 한 번만 표해 주실래요? 결혼하지 않았고 싱글이다.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다. 지금 그러면 한 40% 정도는 싱글이신 거고 나머지 한 60%는 결혼하신 거죠.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콘서트 끝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재밌다가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들었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아, 이 얘기는 결혼하기 전에 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해라. 인생 3세판이다. 한두 번에 실망할 때가 아니다. 저희 두 번째 했어요. 두 번째? 진짜로? 조심스럽네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결혼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냐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발레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발레를 시작할 땐 군무를 준다는 거예요. 군무. 다 같이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실력이 좋아진 사람한테는 솔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춤추게. 근데 이 솔리스트 중에서 너무 잘하면 뭐를 줄까요? 돈이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 날 얼마나 생각하는지 돈으로 증명해. 방금 눈빛 봤어요? 예. 솔리스트를 정말 잘하면 듀엣 하는 기회를 주신대요. 아, 듀엣이 더 듀엣. 그러니까 듀엣이 가장 어려운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홀로 서지도 못했는데 듀엣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서지 못한 사람과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외로우니까 사람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나고 뭐 여자 좀 소개 좀 해줘 형 여자 그럴 때 뭐라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뭐 좀 질서 지켰나 얼굴에? 형 나 이거 무질서한 분 안 돼. 나 이거 질서 지켜야 돼 진짜 중요해 질서 이런 거. 질서 지켜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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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 지
여성들은 또 엄마한테 들은 말은 네 애비 같은 놈은 안 된다. 네 애비 같은 놈은 안 돼. 엄마처럼 살 거야? 엄마처럼 살 거야.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한 40대 전후 되시는 분은 어렸을 적에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았을걸요. 학생이 연애를 하고 새끼 공부를 해야지. 대학 가면 다 해. 그럼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애 못해.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이 저는 좀 많은 세대였거든요. 야 무슨 연애를 해?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그런 거 해야지. 벌써 연애질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연애질이라고 했다. 맞아. 그러니까 또 연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몰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럼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면 누구랑 결혼하면 좋냐?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냐? 이것부터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남자는 어떤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이지혜? 이지혜? 조연이, 저 회색 옷 입은 형. 네, 조연이, 예. 네. 22년 됐습니다. 아, 결혼하신 지 아내분이세요? 약간 저랑 비슷한 얼굴을. 약간 저랑 비슷한 얼굴을. 그렇다. 느낌이. 근데 진짜 오빠 사람 괜찮으신 분이시죠? 남자들은 왜 매력적 외모의 여성을 선호하나 봤더니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남자는 매력적 외모인 여성을 빨리 구분하고 인지합니다. 학자에 의하면 0.2초에 안 돼요. 초능력. 그냥 딱 스치는 순간 뭐 질서, 무질서 그냥 안다는 거예요. 뭐 질서 지켰다, 안 지켰다, 뭐 몸매 장난 아니다, 장난꾸러기다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로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는 매력적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보면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면 도파민이 나오면 의욕이 생깁니다. 막 그 여자를 보면 막 뭐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뭐 자기야 과메기 좋아해? 막 그러면 좋아해요. 뭐. 과메기. 그럼 배달 시켜 먹으면 되는데 포항 갈래? 과메기 먹으러? 무조건 가야지. 포항 갈래? 나 운전 엄청 좋아해. 하루에 700km 하잖아. 막 이러면서. 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 그 남자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남자들은 이 여성이 뭐 사회적으로 좀 없어. 학교도 좀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예쁘잖아요? 한글 몰라도 돼. 그냥 내가 한글 가르쳐주고 싶어. 사랑해, 나비, 경복궁. 같이 문방구 가서 연필도 사주고. 당연하죠. 그 맛이 있어요 또. 같이 기역, 니은, 디귿 하면서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성들은 또 어떤 남자 좋아해요? 결혼 배우자로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성분들은 안정감 있는 남성을 많이 선호해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은 아닙니까? 얼굴도 안정적이어야지. 그 얘기를 해줘야지. 왜 얼굴 안정적인 건 얘기 안 아니, 해주고. 다 안정적인데 얼굴도 안정적이어요. 남편분은 많이 안정적인가요? 어떤가요?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랑이 많아요. 나 마리아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감싸.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원하는 안정감이 뭐냐? 경제력으로 좀 꾸준하게 벌이가 있고 직장도 좀 너무 들락날락 거리지 않고 내 계획을 할 만한 안정감이 좀 있고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 나한테 좀 잘해주고 계속 친절하고 매너 있게. 여성분들 맞아요? 네. 근데 이 요소는 결혼해서 제가 보기엔 꽤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남자는 처음에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면
말을 좋게 하고 행동을 좋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심으로 말을 해주고 행동을 하고 스케줄도 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고 애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흥분이 되진 않아. 와이프가 뭐 이렇게 샤워하고 그러면 평온해진다고요. 전에는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속옷 입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야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지금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10년, 15년 돼서 여성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냥 속옷 입고 가면 이렇게 좀 집에서는 좀 다 같이 사는 데서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또 여성분이 또 말하는 게 좀 말투가 좀 그래. 좀 힘드네. 그러면 자기 만나서 힘든 나는 왜 생각을 안 해? 싫어. 이기주의. 오빠 집안 자체가 이기주의.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이기주의.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왔다 가셔야 되고.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이 여성하고 딱 커넥팅하는 순간 방전이 되기 시작해요.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성하고 커넥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거나. 어쩐지 자꾸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어쩐지 계속 방에 들어가더라.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남편들이 이제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집에 바로 안 가. 차에서 핸드폰을 혼자 해야 합니다. 한 10분. 안 들어가. 왜? 와이프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분리수거하러 나와. 잠은 들어가려고. 집에 가면 또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그래. 그런 집이 엄청 많아요. 집에 가면 또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러 나와가지고. 날도 추운데. 반바지에 패딩 입고 나와가지고. 분리수거 하다가 담배나 이렇게. 핸드폰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대개 결혼해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돈 있고 뭐 직장도 좋은데 나한테 말을 좀 너무 안 좋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다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인 경우에 이 여성이 예뻐서, 여성은 이 남성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면 그 그래서로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더 안정적인 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해요. 제가 코로나 오고 3년 정도 어떤 작가님 작업실에서 소일거리를 돕는 일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판에다가 망치질을 하고 때로는 오칠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옷이 뭔지 몰랐거든요. 제가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장갑을 안 끼고 하다가 이게 덥잖아요. 그럼 땀이 막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눈을 이렇게 닦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 막 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게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나 이건 안 해. 난 옷이 오르는 사람이네. 그럼 난 안 하고 싶어. 안 맞나 봐. 바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희한하게 옷이 딱 올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배웠어요. 이게 사랑의 정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상, 이미지가 있어요. 나는 이런 여자를 원해, 난 이런 남자를 원해. 근데 그게 안 맞아. 오똑에 오른 것처럼 막 이렇게 됐어. 사랑은 그때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잘 맞고 좋은 날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야.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게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 지불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내가 노래하는 건 좋아하는데 남들이 내 노래를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연극 수업 하셨던 교수님이 교육연극이라는 것을 배우러 미국에 NYU라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그럼 미국으로 유학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실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100% 다 해야 되는데 뉴욕 집값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아, 엄청나죠. 거기가 또 사립대학이니까 학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치, 다 비싸지. 집값 비싸, 학비 비싸, 물가 비싸,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또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못하지. 돈도 없지. 그래서 아이 접자, 미국 유학.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국에서 강연을 의뢰를 했어요. 강사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대학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알게 됐어요. 저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라는 거예요. 돈 없고 영어 못하는 것을 이길 만한 이 유학에 대한 나의 사랑이 모자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말입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 인간은 보통 어떻게 해서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이라면 이래서 그래서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나 감정이 드는 사람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커플들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봐 주세요. 나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했다. 또 선배, 대선배님 또. 두 분, 자, 두 분인데 마이크 한 번만 우리 어르신분들께 한 번만 주시죠. 사실은 굉장히 늦은 결혼이었어요. 88년도에 셋, 다섯에 결혼을. 그 당시는 초원. 그것도. 근데 그때까지 누군가를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기는. 아, 누구 아버님 말고 다른 분이요? 배우자가 될 분을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아버님, 시아버님께서 9남매의 장남이시고 이분은 5남매의 장손이고요. 직장도 사실은 조금 불안정한. 아, 직장도 불안정하셨고. 네. 근데 저도 잘난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를 맡기기에는 불안정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그런 조건이 좀 버거운데도 예. 아버님의 인격이나 네. 그런 것이 딱 어머니 마음에 네. 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신 거네요. 네, 지금까지도 어떤 그 변함없는 그런 인품 성향. 그래가지고 그 참 쿵짝이 잘 맞아요. 아버님하고? 네, 저. 다시 태어나도 아버님과 결혼하시겠네요. 그거는 좀. 아, 그거는 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이고. 남양주 성간사에서 살고 있는 성진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종영 신부입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이제 정식으로 하시는 분들 앞에 강연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뽀록 날까봐. 아니, 뭐 사실은 이제 여러분 질문하는 걸 내용을 몰라요. 맞아요. 저희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근데 이거는 이미 불교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큰 스님들이 하시던 증문즉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톨릭은 사람들이 심지어 죄까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지를 얘기를 하는
사실 이제 두 분은 수천 년의 역사나 전통이 있고 사실 저는 이렇게 민간요법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이 또 그 정도는 아닙니다. 혹시 두 스님이랑 신부님도 교수님의 강연을 보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전 당연히 많이 봤고요. 저는 이제 말보다 네네. 이제 저희가 가장 못하는 거 공감. 아 공감. 네, 저희는 이렇게 네. 스님이라는 그 위치라는 것 때문에 네네. 공감의 한계성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어도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께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늘 부러운 거죠. 김창우 선생님은 자유롭죠. 그렇죠. 그 경계를 너무 잘 넘어서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력에 되게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상담 들어주고 이러면 신자분들이 신부님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죠? 이런 얘기 제가 눈 감고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얼굴에 표정이 별로 없으니까. 가끔 이제 조금 뭔가 이제 불편한 질문이나 이랬을 때 옴을 하시면서 오음의 세계로 들어가. 약간 이제 요걸 하시는데 아버지하고는 선생님도 결혼하실 때 아내분 사람이 물어야 할 말이 있고 묻지 말아야 할 예? 그래서 명상법에서는 이제 원래 이렇게 옴을 내뱉는 건 아니고 단전에 얼리는 정도인데 요것만 이제 팔만 한 5분 지나면 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후루꾸인 게 많이 티가 나네요. 고치겠습니다, 스님. 아유. 근데요, 혹시 이 두 분께도 고민이 있으실까요? 오 궁금하네요. 네. 있죠. 그러면 저희들은 만나면 서로 고민을 들어주느라고. 두 분이서 또 결혼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외모에서 너무 튀잖아요. 아 일단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면은 좀 이제 시선을 많이 받는 아 맞습니다. 그런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 실제 일화 중에 떡볶이가 있었는데. 떡볶이가 있었는데. 저희 제작진한테 듣기로는. 제가 이제 이태원의 신부님이 저를 이제 초대하셔가지고 저녁을 신부님이 꼭 떡볶이가 먹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떡볶이 먹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떡볶이 집을 들어가는 게 이 평생 안 해본 건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떡볶이 집에서 성직자가 앉아서 먹고 있는 거를 지금 제 경험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 떡볶이 집 사장님한테 가서 왜요? 스님은 떡볶이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진짜 아직도 정말 기억나. 후라이팬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태원 거리에서 스님은 떡볶이 먹으면 안 되냐고. 들어오시라고. 스님은 떡볶이 먹으면 안 돼요. 그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떡볶이집 신부님과 둘이 앉아서 먹었죠. 제가 듣기로는 탕후루. 그거는 이제 탕후루. 제가 가진 않고 먹고는 싶은데. 근데 두 분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탕후루 같기도 하고. 뒤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약간 탕후루 조합. 혹시 한 분 더 안 계십니까? 세 개는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바꿔줘야겠다. 스님은 설탕 바르기 전. 설탕 많이 묻은데. 신부님은 설탕 바르는데요. 설탕 바르기 전, 원재료. 완전히와 완성품. 실제로 이제 회오리 감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왜요? 감자 저 먹을 수 있거든요. 회오리 감자 좋아하세요? 감자 아무런 야채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신부님께 부탁을 하죠. 셔틀합니다, 셔틀. 신부님 셔틀을 해주십니다. 스님 셔틀. 감자 셔틀. 사실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떡 먹을 수 있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이 사람들, 대중들을 마주쳤을 때 이 승려복 때문에 좀 난감했었을 때 있으셨나요? 최고 난감했던 거는 굉장히 의외의 장소인데. 어디예요?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가 굉장히
원래 그 스님들 생활 규범에서는 화장실하고 목욕탕에서는 인사를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아, 원래 안 하게 돼 있는데 꼭 그런 데서 신조분이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너무 이제 꼭 오셔가지고 이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볼 땐 되게 이상하죠 이제. 아, 근데 저도 제가 제주도에 며칠 있을 때 고기를 되게 먹고 싶은데 혼자 가면 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어떤 식당은 안 파는 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체를 받거나 최소 2명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분이세요?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앉으세요. 고기 드실 거죠? 그러면 예, 2인분 주세요. 그리고 이제 2인분 시키면 자연스럽게 누구 이제 오잖아요. 그럼 이제 혼자 먹으면 되는데 저분들이 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전화를 꺼내서 못 온다고? 죄송합니다. 못 와? 그럼 나 혼자 먹을게.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끊어요. 매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눈치가 좀 생긴 거예요. 상황을 계속 보는 거예요. 심지어 전 성직자도 아니에요. 두 분처럼 이런 성직자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옷을 입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직자에. 그러면은요, 일반 사람과의 소통이 5배, 10배로 어려워져요. 심지어 두 분은 또 이렇게 방송에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이고 뭐 성직자들이 이제 별군데 저 권위 없이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는 사람 반드시 있을 겁니다. 종교 안에서 더 심하게 있을 거고 종교 밖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 그렇게 달 수 있겠죠. 아니 뭐 연예인 되려고 그래? 뭐 성직자가 왜 저래? 심지어는 두 분은 또 종교가 달라요. 그러면 또 두 종교계가 서로를 바라보시는 느낌이 또 이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가장 극상의 난이도를 도전하고 계시고 그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제가 왜 두 분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냐면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되게 프로그램 잘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잘 될 때 섭외가 온 거예요. 저보고 그 상담하는 프로에 나와서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나 진짜. 김철욱인데. 이거 서로 까야 되나? 퍼포먼스? 근데 그게 한 2, 3일 제가 너무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뭐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참. 우리는 갔는데. 그죠. 괜찮. 두 분은 저희는 지금까지 갔습니다. 네? 저희는 오은영 박사님 프로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박사님 프로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흔쾌히 나갔다 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다음 프로그램 어디 가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는 고체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두 분은 액체로도 존재할 수 있고 기체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유연함이에요. 내가 내 형체로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 얼음인데 나 물이 될 수도 있어. 나 기체가 될 수도 있어. 그게 최고의 엄청난 너무 식상해서 잘 안 쓰지만 소통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모양인데 그러면 내가 담기려면 나보다 더 큰 곳에만 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물이면 구멍이 좁아도 남편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식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니까 나는 못해. 그 사고의 유연함은 자기 존재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신감은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 어떤 형체로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틀에서 자유로워져 버려요.
되게 본질을 아니까. 그리고 나서는 소통하게 되죠. 그게 두 분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김창욱 쌤도 약간 유연하게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냐면 오늘 이제 여기 의상을 입고 왔는데 네. 지금 제가 이게 너무 많이 파여서 여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말을 이렇게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말을 이렇게 제가 어, 너무 굉장하시다. 아니 근데 여러분은 지금 유연하다가 아니라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 근데 진짜 우리 같은데?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승님 이런 거가 이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걸 스카프로만 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네, 저 정도 유연함은 없습니다. 저 정도까지. 저 정도는 아직은 제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유연함은 있는데 그때 그 섭외가 왔을 때 내가 근본의 힘이 유약하구나. 내가 진짜 뭘 모르고 모질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좀 별로였고 결국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과 스님이 종교를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그게 유연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들하고 소통할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관계 맺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극상의 난이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냐면 이건 심리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한데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평상시 이 사람이 쓰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느낌으로 알아요. 저 사람 말투가 저게 평상시 말투인지 지금 요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투인지를 얼추 다 알아요. 평상시 자기 헤르츠를 쓰지 않으면 주파수가 튀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버려요. 인간이 워낙 고등동물이니까 소리는 바람이, 호흡이 성대를 진동해서 윗입술, 아랫입술, 치아, 혀끝으로 발음을 만들어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호흡, 바람, 이 뜻이 창세기 1장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코에 넣었다라고 하는 숨하고 동의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과 호흡과 영혼이 다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뭘 유추하는 거예요? 상대의 주파수, 감정.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잘 봐요. 호흡의 동의어는 바람, 숨, 영혼. 자, 근데 호흡이 성대를 걸쳐서 나온 게 뭐라고 그랬죠? 소리라고 했잖아요. 자,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성직자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화를 내야 돼요? 오늘 무섭다. 다시 마지막이에요. 자, 호흡이 성대를 걸쳐서 나온 게 소리잖아요. 소리. 근데 이 소리의 동의어가 영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뭘 느끼거나 유추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유추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영혼! 저는 여러분의 그 음성에서 뭘 느끼겠어요? 짜증이 나구나. 이 인간들이 지가 모르고 내가 몇 번 물어보니까 짜증이 난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라는 건 너무 거대한 말이니까 쉽게 설명하면 상대에 대한 자세, 상대에 대한 태도. 사람들이요, 어떨 때 권위가 생기냐면 상대방보다 실력은 높고 상대방보다 자세가 낮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의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AI로 들어도 돼요. 책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인간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갈 때는 이 진리와 자세와 태도를 동시에 느껴요.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가 뭔가 나빴을 때 사람들은 그 이치를 잘 수용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쉬운 말로 맞는 말 기분 처 나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틀린 말을 해서 애들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왜 근데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자식하고 얘기할 때도 그 단어를 자꾸 쓰면 소통 안 돼요. 엄마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모르니? 엄마가 너를 낳았어? 엄마가 너를 몰라? 엄마가 너를 몰라? 엄마가. 엄마 다. 이러니까 애들이 새엄마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다. 너는 누구고. 맞죠. 넌 내 아들이고 내 배를 아파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난 널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어디서 나를 속여?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와이프 말이 틀려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맞는 말로 조지는 거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조사분다. 쪼아댄다. 그래, 네 그 말은 맞는데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맞는 말, 그 사람의 이치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메신저들은 어떻게 해야 그 이치가 메신저를 잘 통과하냐면 그 사람의 독특한 느낌으로 인해서 잘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두 분이 좋은 게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성직자 목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보통 스님이나 신부님 하면 그분들의 전통적 쪼의 목소리가 있어요. 좋게 말하면 캐릭터. 네. 할렐루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신부님들하고 예전에 수업해 보면 또 한 사제와 함께 성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왜 목소리를 그렇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 글로 돼 있으니까 경건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드린 말씀은 그거였어요. 신부님, 제가 그 목소리가 경건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쪽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신다면 성대는 계속 안 좋아질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시면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되게 이렇게 갖지만 이 종교에 호감이 없는 사람은 그 소리에서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목소리를 본인 소리를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살고 목소리는 그냥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부님하고 스님의 가장 음성학적으로 제가 보기에 되게 좋은 소통의 그것은 어떤 종교의 소리를 내려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훨씬 매력적이고 훨씬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역설이에요. 엄청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를 사람들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네. 그때 사람들은 그 옷 너머에 저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때의 이 소통의 힘이 성직자의 의상을 넘어서고 종교의 담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가는 가장 큰 좋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비밀을 한번 풋풋한 커플 이야기예요. 네. 자, 저희는 100일 조금 넘게 사랑 중인 간호사 커플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연락을 할 때부터 걸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대구, 여자친구는 서울, 이렇게 장거리라는 겁니다. 고민하는 저와는 달리 여자친구는 적극적인 대시를 해왔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간호사이기 때문에 근무 강도도 높고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인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스케줄 때문에 만남이 어긋날 때마다 자꾸 섭섭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서운함이 없어질까요?
이제 딱 시작하는 사랑의 이런 설렘은 참 지금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은 선배님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많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오래 못 가라는 말을 많이 하시네요. 그때가 좋다. 부럽지만 이 주인공들을 꿀이 떨어지는 사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 바로 맨 앞에 앉아 계시네. 네. 아니 근데 오늘 딱 보자마자 네. 여기 다 결혼을 하셨는데 좀 나이대가 젊은 느낌이라 눈이 좀 많이 갔어요. 근데 두 분 혹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8살 차이. 꽤나 나네요. 자 그러면 남자분이 몇 년생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92년생. 그럼 여자친구가 2000년생이에요? 00? 2000년생이에요? 와, 샵이 2002년도 해체를 했거든요. 세상에, 진짜 너무 풋풋.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요? 이게 저희가 둘 다 스케줄을 짜서 근무를 해서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일로 봐야 되면은 대전에서 이제 당일에 볼 때는 보고 뭐 하루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서울 오거나 친구가 되고 오거나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이 꼬이면은 뭐 길게는 한 2, 3주를 못 볼 때도 있어요. 오늘도 사실 거의 2주 만에. 2주 만에 만났고. 또 멀리 살다 보니까 뭐 잠깐 보는 것도 안 되니까. 남자친구분이 근데 좀 서운해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는 있었어.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 본인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막 적극적인 대시를 했다. 근데 우리 여자친구분 남자친구 보자마자 반했어요? 네.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또 얼굴이요? 잘생겨가지고. 아, 여기도 얼굴이네요. 여기 지금 고이즈미 씨랑 같이 되게 얼굴 쪽이. 그럼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잘생겨서.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좀 공주님 대접해줘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얼굴로 먹고 사는 남편, 공주님 대접받는 아내. 그러면 여자친구분이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예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그렇죠, 얼굴이니까. 아무래도. 네. 저는 그냥 여기 좀 앉아 있어도 됩니까? 거의 끝났어요. 아니 뭐 저 듣기 마사님, 힘드시더라도. 마사님. 네, 뭐 할 말도 없고 아니, 하고 아니, 싶은 아니. 말도 없고.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아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주. 뭔가 지금 표면상은 잘 돌아가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막 풋풋해서 진짜 막 그러니까. 너무 막 부럽기도 하고. 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커플들이 좀 안 깨지고 계속 사랑을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한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면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성악을 전공할 때 핸드폰이 3G였었어요. LTE가 나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반주하시고 노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LTE 그 4G가 나온대요. 그러면 동영상을 끊이지 않고 볼 수 있대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온대네요.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럼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멋있다. 그럼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예?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야, 그래? 동영상이 그러면 막 완전히 뭐 영상을 핸드폰으로 끊기지 않고, 왜냐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3G 유튜브 나왔을 때요, 영상이 되게 끊겼어요. 맞아. 화질도 되게 안 좋고. 맞아요. 근데 이제 LTE가 되면서 이제 엄청난 세상이 온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예전에 여러분 국제전화 하던 그런 세대시죠? 네. 응, 나이 잡섰다고요, 지금. 그때는 돈이 아까우니까 국제전화 할만하고 그 엄마들이 그래요. 전화세 나온다, 끊어.
그리고 내가 전화한다고 반드시 전화 연결이 안 돼. 맞아, 자꾸 끊기고. 근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는 목소리가 아니라 영상으로 바로 연결해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애절한 그리움을 이제는 잘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문학이나 예술 같은 것들은 다 거기를 영양분으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리움, 결핍, 절절함.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인 건 많이 나오지만 진한 그리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 그리움을 또 다른 사랑의 장르로 마음껏 이렇게 좀 가슴으로 안아봐라. 글도 써보고 영상도 남겨보고 지금의 감정들을. 우리 커플에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사는 지역도 달라. 근데 우리는 하나의 산을 또 넘어야 돼. 근무 시간이 또 달라. 그럼 우리는 산을 2번 넘어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 더 애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손 이렇게 하고. 부부들은 다 자기 팔짱을 끼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끼려고 그러면 끼지 마.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차로 갈 때 그 플랫폼에서 막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세요 플랫폼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매번 예? 그 애절하잖아요. 애절하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 애절함을 줬거든요. 제가 공항 갈 때 엄마, 아빠 가. 막동아 가라. 가라. 응.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엄청 크다니까요. 나중에 같이 살면 이 느낌 절대 이거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때는 다른 좋음이 생기고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번 큰 산을 넘어서 만날 수밖에 없고 또 병원 시간 안 맞으니까 연락도 자유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근무 끝나자마자 핸드폰 바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 왔으면 막 또 안 왔으면 또 안 왔네. 그러니 정말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면 이거를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아니라 엄청 애절함으로 잘 향유해봐라. 그러면 같은 곳에서 연애하고 바로 만난 커플들보다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봐서 마음이 좀 그래요. 너무 좋아요.